시고 신의 한수도 더불어서 함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합니다. 신의 한수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초기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맞고, 그렇죠. 뭐 지금 뭐 해킹, 네. 통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수상하지만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맨 처음에 통계 얘기하시는 분들도 신의 한수 주장대로 다 돌아왔는데, 뭐 자유당 때냐, 예. 뭐 쌍팔년도냐 이렇게 예. 얘기하시던 분들도 신의 한수 주장을 이제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심지어 예. 민경욱 의원조차도 설마 표를 건드렸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뭐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증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조차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의 한수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들이 맞았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께 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의 한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진주에서 벌어졌다고요. 전주. 네, 전주. 전주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거 좀 네. 보도를 좀 해주세요. 네, 안동데일리라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그런 언론사가 있습니다. 근데 안동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종이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요,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라는 건데요. 전주시 완산구에서 개표를 한 상황표를 이제 안동데일리에서 단독 입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전주시 완산구 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완산구 비례 116, 이 도장이 찍혀 있고 옆에 숫자로 116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라는 겁니다. 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보면 선거인수가 4,674명입니다. 근데 투표수가 4,684명입니다. 10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선관위 공식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를 하고 나서 개표를 했는데 선거인수,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내준 것보다 실제로 개표했을 때 표가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것이 뭐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요. 영상 보자 하나 떴잖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표를 더 얹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정황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투표한 사람과 개표 숫자가 한 명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지금 유령표가 발견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발견된 거는 10명인데, 네. 지금 보면요, 비례대표 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선거인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4,000명, 보통 한 10배는 적어요. 네. 100표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렇죠. 비율대로 하면은 예. 100 한 50표, 20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적은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 꼼꼼한 사람 아닌가? 이거 근데 어쨌든 실제로 나온 숫자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그러니까. 잘못 적으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니지. 이 부분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지. 왜냐, 지금 말한 대로 10명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다가 뭔가 그렇죠. 실수가 생긴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10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근데 이게 그 전체 그 완산구의 비례대표 전체가 아니라 관내 사전 투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3,003동 요 한 투표구에서 나온 표가 막 10표가 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표했던 그 사전 투표한 투표소마다 뭐 10장이든 20장이든 집어넣는 순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을 더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전 투표에 유령 투표가 많았다. 뭐 네. 중국인들이 투표를 했다. 예? 투표지를 2장씩 넣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 이 비례대표고 뭐 지역구 투표고 투표구마다의 상황표를 전수조사할 필요성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만 있었겠냐? 다른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개를 거부하고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참 신기해요. 그 안동데일리 기자님이 정말 취재력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다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유령표가 있었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좀 이상한 게요. 선거 인수는 그 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 운전면허증을 갖고 와가지고 저 선거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다
카운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선거인수랑 투표용지 교부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이 똑같이 썼죠. 그러면 교부를 갖다가 4,674장을 했으면은 투표수가 4,674장보다 적을 수는 있죠. 똑같을 수는 있지만 적을 수는 그렇죠. 있어요. 유실할 수 있는 네, 가능성. 사람들이 투표하다가 잘못 찍어서 아이씨 나 잘못 찍었어 해가지고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끔씩 보지만은 기표소 안에 버려진 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무효표 돼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일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효표 당연히 무효표에 해당되는 걸 한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투표수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은 단순히 10표가 얹어졌다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이 얹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투표구 하나니까요. 저렇게 친다면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보통 투표구가 한 20개는 되지 않습니까? 보통 투표소가. 이게 보통 지역에 이제 보면. 사전 투표는 네. 동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여기 전주 완산 같은 게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7, 8개는 최소 됩니다. 최소 7, 10여 8개. 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최소 10여 7, 개면은 지금 저 비율대로 한다면은 한 200여 표 정도가 얹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표 가리가 같이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투표함 한다면. 가리가 이루어졌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주시 완산구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저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데요. 전국에 있는 투표소 어느 곳에서도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 의혹에 휩싸인 것이고 그 누구의 손이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철기 부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표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이지 표가 증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표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손을 탔을 가능성, 투표함 가리를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비례대표 개표사항표를 보고 있으면은 이 손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 손으로 적었습니다. 일일이 예. 손으로 적은 건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 적은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사람이 솔직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뭔가 또 손이 타게 되면 쉽잖아요, 이건 더. 사실 여기서 1차적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저기 선거인수 있고 투표용지 교부수 있고 그다음에 투표수 있으면요. 처음에는 4,683표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나마 오차를 줄이려고 4,683표라고 누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표 더 있네 해서 4,684표라고 수정하고 다시 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거 부정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요. 전라도잖아요. 호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에다가는 미래한국당에다가는 표를 거의 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이 경쟁을 하는 지역이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조차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이 나왔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진짜 증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 거기는 무조건 지역은 이기니까. 예. 비례대표는 좀 더 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보완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 이번에 밀어줘야지 한다 해도 또 비례에 대해서는 3번 그래도 그동안 여기 현역이 3번으로 좀 했으니까 그래도 지역구는 그렇게 한다 쳐도 정당은 3번으로 그냥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지역의 투표소 그 디테일을 밑에 있는 저거 말고 밑에를 보니까요. 민생당 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얼마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 표를 충격적으로 한번 적게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해요. 의외네요. 왜냐면은 민주당은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을 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저거 저기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생당이 162표를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래한국당보다도 안 나왔어요. 우와, 좀 이례적이긴 하네. 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2,723, 정의당이 651, 국민의당이 16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정당 중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547표. 그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여기는 심지어 전주는 뭐 정동영 의원이 전주를 지금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가 안 나왔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전주가 그나마 전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색이 좀 상당히 옅은 곳이었거든요. 예. 지난 총선 때 한 곳은 새누리당이 당선이 됐었고 한 곳은 국민의당의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었어요. 물론 지난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라는 건 2016년을 말하는 거죠. 2016년 총선 당시에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고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보통 구도가 국민의당 아니면 민주당 거의 이런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주만큼은 새누리당 후보도 배출될 만큼 나름대로 색이 옅은 지역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민생당이 저 정도로 표를 못 받았다는 건 좀 의외긴 하네요. 그리고 좀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보면요. 지금 10표가 더 얹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심사 이후에 표가 늘어납니다. 더불어시민당 심사착오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계한부랑 심사집계부랑 비교해보면 2표가 늘어났죠. 미래한국당 1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쭉 밑에 보세요. 기독자유통일당 2표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의 기독자유통일당의 인기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보수이면서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많이 몰리고 실제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에 50만 표 정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80만 표가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사실상 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호남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지금 저런 투표 패턴이 좀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예, 정운천 의원이 20대에 그렇죠. 당선을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을 확인해봤더니 지역구로는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보수세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다. 뭐 민주당 표가 일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홍철기 부장도 설명을 했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이 저렇게 너무나도 안 나오는 1%도 안 나온 거 0. 몇 프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서류를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낀 거는 확대 한번 보세요. 네. 위에 숫자 463, 4,674. 네네. 4674. 자, 여기 보면은 여기 4,683에 찍찍 긋고 네. 네. 그 다음에 4,684 이렇게 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말이죠. 서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찍찍 글 때는 어떻게 하죠? 도장 위에다가 찍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정을 서명을 하고. 수정을 하면 이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정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정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다시 쓰기. 보통 보면 용지를 조그만 아예 다시 주든지. 다시 주든가 아니면 도장 아니면 중에 조그만 작은 도장이 작은 있어요. 도장으로 예, 딱 찍던가. 수정.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지장이라도 찍어야죠. 서명 아니면. 예.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제가 아는 거는 이 사무국장이나 이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개표 상황을 총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 수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도 안 찍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심사착오 해놓고 배석진이라고 정정자 성명을 갖다가 곳곳마다 써놨거든요. 네, 근데 네. 저거는 사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쓴 거예요. 저건 딴 사람도 쓸 수가 있는 수준의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인이라고 인정이 되려고 해도 좀 그래도 위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따라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써야 되는데 저건 또박또박 배석진이라고 써놨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대표님 얘기한 듯이 눈에 띄도록 지금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장이라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문을 대조할 수 있을 정도라도 해야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저게 그 공문서로 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안 되네요. 됩니다. 예. 예, 우리 동산 교회님 4.15 총선 무효, 진짜 무효 맞습니다. 예, 함께 하시고, 예,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산 교회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이거 정말. 네, 크게 보시라고 지금 화면을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위에 이제 그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에 위에 보면 사무국장이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통 보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화면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사무국장 정모라고 돼 있잖아요. 날 흘렸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도장을 찍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위에 보면 투표구에 관내사전이라고 체크돼 있는데 옆에 보면 일반에 체크가 됐다가 또 지웠어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인원이 한두 명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정말 사실 저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이제 사람을 잡네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보도할 내용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통합당 선거 캠프 관계자가 자살을 했는데요. 이게 또 수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망 일단은. 예, 사망을 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인데요.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이은건 국회의원 캠프의 관계자가 숨진 채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은건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54세입니다. 아직 그 유명을 달리할 나이가 아니죠. 한창 때입니다. 54세인 A씨가 어제 오전 10시 23분쯤에 대전 동구의 대청호 그리고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청호에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와서 숨진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16일 오전 8시쯤에요. 추동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추동저수지라는 게 그 대청호의 한켠에, 대구 동구에 있는 한켠을 추동저수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 오후 2시에 A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5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마지막 위치가 추동저수지로 나타난 점을 통해서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에 수중에서 발견했다고 하고요.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동저수지 인근, 그러니까 바로 대청호죠. 지역을 로드뷰를 봤는데요. 이 지역은요, 이 난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절벽으로 돼서 뚝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요, 서서히 늪지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위해서 물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대청호 일부 지역에서는 뛰어들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뛰어들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은건 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민경우 의원이 5월 15일에 25명의 국회의원이 그 후보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5명 중에 한 사람이 이은건 후보고 현직 대전 중구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의 당사자고요. 당연히 선거무효 소송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투표의 행태를 보면요, 이 지역의 투표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정말 소름이 돋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국에서 얼마 안 되는요, 순수하게 관내 사전 투표로만 뒤집힌 지역입니다. 황운하가 66,306표를 받았고요. 이은건 후보가 63,498표를 받아서요. 표차가 2,808표였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만 놓고 봤을 때는요. 7,325표를 황운하가 받고 이은건 후보가 4,120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차가 3,205표. 결국은 심지어 관내를 합치더라도, 관내도 합치고 해외 거소투표, 선상투표 다 합쳐도요, 이은건 후보가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에서 관외를 빼면요, 황운하는 58,981표를 얻었고요, 이은건 후보는 59,378표를 얻어서요, 관외 사전투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쿠리로 이동시키는, 우체국을 통해서 소쿠리로 이동시키는 관외 사전투표를 빼고 본다면요, 이은건 후보가 397표 차이로 승리를 거둔 지역이 바로 대전 중구입니다. 그런데 황운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황운하를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황운하 같은 경우는 울산 하명수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요,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는데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요, 비위 관련 조사, 수사를 받는 자는 의원 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인 민감용,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감용마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5월 30일까지 만약에 그 황운하를 면직을 안 시켜주게 된다면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겸직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 거예요.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민감용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5월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경찰청에서는요, 이 사람 비위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조사받는 사람이고 기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 사태를 타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잘라주겠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서 세상에 법이 있는데 토론을 해서 잘라준다. 이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은다는 전문가들이 여기서 부릅니다. 국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국회, 지금 질의서 보내면 누구한테 보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장 밑에 있는 사무총장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답 나왔겠어요? 유인태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누가 임명했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쪽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다. 근데 왜 의견이 분분하냐? 법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운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려고 총출동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황운하가 관외 사전투표만 빼면은 397표를 진 지역, 관외 사전투표로 뒤집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의문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구리에서도 일이 벌어졌는데 네.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경욱 의원실에서 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실에서 온 사진은 지금 외부, 선관위 내부에 지금 그 전자분류기를 현재 점검 중에 있답니다. 시연을 하고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경욱 의원한테 영상이나 혹시 사진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깥에만 사진을 찍게 한답니다. 실제로 거기 생중계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는 지금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에 그래서 제가 의원실의 보좌진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핸드폰을 카메라 어플을 들면 바로 와서 직원 찍지 말라고 제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안에 영상을 어떻게 시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절대 못하게 지금 1대1로 마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구리시 선관위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만약에 숨기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모든 의혹으로부터 떳떳하다면 우리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시연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특히 구리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기를 점검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15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경욱 의원이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서 폭로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하고 있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 장치가 달려있다고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더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 선관위에 어젯밤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시민들이 몰려들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유튜버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최근 4.15 총선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와 다수의 노트북 컴퓨터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민경욱 의원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되고 있는 분류기 등의 보정과 검증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민경욱 의원이 직접 남긴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4대와 투표용지 발급기 22대가 보관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리시 출신 이번 총선 출마자와 주민들은 그 분류기가 보존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민경욱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5월 20일 바로 오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회수해 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선관위는 내일 바로 회수해 간다고 하고 있답니다. 공명선거팀이 밤새도록 지킬 예정입니다. 이 전자개표기에 이번 부정선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거듭 호소를 했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해당 게시글과 함께 같이 올린 사진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함이 보이고 있고요. 이 투표지 분류기 함을 제가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투표지 분류기 함에 도대체 어떤 장비들이 수량이 얼만큼 보관이 되어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 A4 용지가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투표지 분류기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명이 광주 서구께 여기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오, 소국기? 예? 광주 서구께 여기 보관이 되고 있어요. 광주 서구요? 광주, 광주 서구 경기도 구리에- 광주는 아닌 왜 거잖아요. 구리에가 있어요? 구리에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보면서도 아니 왜 경기도 광주 서구께 경기도인지 제가 전라도 아니, 광주 헷갈리는데 경기도 서구면은- 광주는 서구 경기도 없죠. 광주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라도 네. 광주죠. 그러니까요. 경기도 광주는 구가 없어요. 네. 서구에요. 광주 서구. 전라도께 왜 여기 와 있냐 이 말입니다. 구리에. 아무튼 이 역시도 매우 석연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보관되고 있는 물품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보관 가방이고요. 이 안에 투표지 분류기 본체와 운용 PC, 전원 케이블 등이 하나씩 딱딱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인쇄가 되어서 이것을 열었을 때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리시 선관위에 이러한 투표지 분류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한 민경욱 의원이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증거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손을 타서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리시 선관위로 모여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 해당 물품들은요, 오늘까지 구리시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국 개표소에 쓰인 투표지 분류기 등 주요 물품은 군포 물류센터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물류센터라고 하니까 우리가 겁이 납니다. 또 화재 날까봐. 최근 물류센터에 얼마나 많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까? 군포는 화재가 났었어요. 실제로 그 실제로 화재가 났었어. 옆동이 나서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그렇죠. 대응 3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로. 물류센터 F동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물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옆동인 E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구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이 되고 있는 물품들은 C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가 될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역시도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되어 모든 증거물품이 소실이 된다면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무섭다, 무서워, 진짜. 예. 예. 아, 그럼 진짜 이거 군포로 가면 가서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날까, 뭐 빼돌릴까,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기업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출입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군포 물류센터를 몇 번 가봤는데 그 앞에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뭐 트럭도 많이 세워야 돼서 주차 공간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진짜로 이걸 누가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미 게 제가 이 아닌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제 사실 홍철기 부장님과 제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텐트 농성을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갔는데요. 거기 현장을 지키기 위해 있는 시민분들이 구리시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 등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선관위가 그걸 회수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 다 구리시로 넘어가셨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곳 구리시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나가시면서 현장을 지키셨는데요. 이 물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가져가는 과정에서 손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물품을 보관한다는 물류창고가 화재로 인해서 이 증거물품들이 소실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이런 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에 전국 각지에서 구리시 선관위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등 개표에 쓰인 물품의 보안을 위해 밤샘 지킴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검찰의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듭 강조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부정 의혹에 휩싸일 경우에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만 해도 구리시 선관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투표지 검증하는 작업을 시민들이 볼 수 없게 사진 촬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자체를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를 믿어달라,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자리잡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말 크나큰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규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확답을 짓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요, 정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들입니까? 지금 아니 구리시에서 광주 서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물류창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요새 불이 많이 나긴 나요. 뭐 지금 저희가 따로 언급은 못했습니다만은 대검 포렌식 센터도 불이 잠깐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 달린 댓글들 보면은 뭐야 저기 혹시 아이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태우려고 그런 거냐?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의 반응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상황인 건데, 많은 시민들이 구리 선관위에 가서 항의를 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혹 제기가 계속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선관위 관계자라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야 다 봐. 분류기 문제 없지? 저 같으면 다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사진 찍지 마세요. 카메라 좀 들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걸 막고 있는 건지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웃긴 것이 선관위의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경욱 의원이 바로 어제 지적을 잘했지만 지난 12일 선관위의 해명이 어떤 해명이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는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 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관계자의 양심선언과 증언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에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바로 민경욱 의원의 폭로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히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안동데일리의 취재 결과 나온 사실이 무엇이냐면 표 엉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다, 믿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참 저희도 방송 끝나면 구리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 뭐 야외 중계는 뭐 저희가 최고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데, 어제는 뭐 상황이 좀 안 그랬어요. 뭐 좀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갔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오늘은 갈 테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뭐 왜 안 가냐 이런 말씀 오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세요. 가는데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 심지어요, 신의 한수 리토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의 한수 촬영 차량이 있습니다. 트럭 중앙선관위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저희 거기다가 그냥 거의 야영을 할 수준으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중앙선관위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정문 앞에다가 신의 한수 지금 트럭 서 정문 있습니다. 바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세워놨습니다. 딱 세워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글 올리시는 분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약간 저희의 어떤 틈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열심히 하는 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티커 배포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갖고 시비 걸어서 뭐 파냐 그러는데 그거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택배비 받는 정도인데 와서 그거 전화 받고 할 사람 있으면 자원봉사 좀 해주세요. 예. 자, 신의 한수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직원들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10시 반 뉴스까지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물류센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좀 불안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불난 것들 네.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따로 기사라기보다도요. 그동안 불났던 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전국의 물류창고 내지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사고 난 것들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군포 물류센터 불났습니다. 이게 4월 21일이고요. 부산 물류센터 창고에도 불이 났었고요. 똑같이 그게 났죠. 4월 21일입니다. 영천에 폐기물 처리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 관련된 물품은 소각해서 없애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요. 이게 5월 3일이었습니다. 안성 죽산면의 재활용 업체에도 불이 났고요. 이게 4월 23일. 성주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도 불이 났습니다. 이게 4월 16일. 화성 서신면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게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게 4월 30일이었고요. 경남 함안군 폐지 적재장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투표용지라든지 뭐 인쇄물 같은 거 다 폐지라고 할 수가 있죠. 4월 30일에 불이 났었습니다. 김포의 폐기물 업체에서도 5월 7일에 불이 났었고요. 또 지금 금곡동에서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바가 있습니다.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고양에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었고 그게 5월 12일이고요. 청주 폐기물 공장에서도 4월 23일에 불이 났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여러분들 아시죠? 사망자가 40명에 달했던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4월 29일에 불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의 물류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에서는요. 4월 15일 이후에 그야말로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불 의심스럽죠? 예, 이번에는 분류기를 또 물류창고에다 저장한다고 하는데 분류기가 왜 중요한지 또 우동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분류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류기에 그동안 그냥 분류만 한다. 그 외부랑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얘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류기 심지어 QR코드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스펙트럼 센서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내부의 정통한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어라? QR코드 그거 아무 상관없다더니 왜 그 센서가 필요했을까? 혹시 그 QR코드를 인식한 센서에 뭘 혹시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넣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 나왔던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사전투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합니다. 이 지난날 이 관내 사전투표함이 인수인계되는 과정 이것이 수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려왔죠. 이 여러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전투표가 넘겨지는 과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함들이 쫙쫙쫙쫙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뭐 투표한 이제 지들, 관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황색 봉투에 감싸져서 있잖아요. 그거를 쫙쫙쫙 모아가지고 그 지역의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거를 그 지역의 우편 집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뭔가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는 뭐 이제 중앙선관위로 가든지 하여튼 그래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일단 그동안 이 선거 의혹이 있을 때 초창기에 나왔던 의혹이 뭡니까? 이송 과정이 너무나도 부실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인 거죠. 모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에 뒤쫓아서 갔던 모습인 건데 이게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의 상황이었죠. 투표한 그 투표장에서 노란 소쿠리에 담긴 소쿠리. 투표지들을 생선 이렇게 박스 같아. 이걸요 옮기는 것도 되게 덜컹덜컹거리면서 막 이걸 소쿠리 옮겨요. 만약 그 중에 뭐 누락이라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의 부실한 이송 과정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초창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또 안동데일리 앞서 우리 전주와 관련된 소식이 안동데일리 소식이었는데 안동데일리가 또 다른 보도를 한 바가 있더라고요. 바로 안동 우체국에서의 상황을 이제 보도했던 건데
이 확인 절차도 수상하다. 이 당시에 안동 우체국 담당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니 그 몇몇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전투표장에서 우체국으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 뭐 하려고 지역 우체국이 들르냐? 그냥 우편 집중국 보내서 바로 그냥 넘겨서 거기서 분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체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선관위에서 전해준 정보와 봉투 외부의 바코드만 단순 비교하고 집중국으로 보낸다. 우리는 그냥 확인 절차만 한 것뿐이다. 선관위가 제공한 정보와 회송용 봉투 그냥 겉에 그런 것들만 확인하고 그냥 안전하게 보내지 우리는 별거 하는 거 없다. 그냥 단순 절차일 뿐이다. 라고 우체국 측에서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던 사안인 건데 자, 충격적인 안동데일리 보도가 또 있었던 거죠.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산망이 확인하는 동안만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선관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선관위 내의 폐쇄망 외에는 다른 곳과는 연결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목 보세요.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라고 왜 말하고 있지 연결할까? 않습니까? 즉 우체국하고는 선관위가 외부 간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서버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인 건데 우체국에서 그들이 말하는 단순 확인 절차, 단순히 그냥 봉투 확인하고 뭐 그냥 이런 것들 바코드 확인하고 라고 하는 그 절차 와중에 선관위 서버와 연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선관위 외에는 어느 곳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 발언의 정면으로 배치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난 사실이냐면요. 이게 안동데일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우체국에서의 상황을 계속 이분이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이 확인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했던 거죠. 가령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는 그 부실한 노란 소쿠리에 투표지를 덜렁덜렁거리면서 옮겼던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운반하는 차량에서 사전투표지를 직접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즉 우체국에 도착을 했는데 사전투표지를 굳이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확인 절차를 한다고 해서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간 건데 왜 이걸 내리지 않지? 왜 차량에서 내리지 않지? 해가지고 이 안동데일리 기자가 그걸 확인을 좀 하려고 우체국 관계자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꾸했냐면요. 사전투표지를 내리지 않고 사무실에서 선관위와 연결된 서버를 통해 회송용 봉투 밖에 있는 바코드를 잠깐 확인하고 안전하게 집중국으로 보낸다 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실에서 선관위와의 연결된 서버. 다시 말해서 선관위는 자기들 내부의 거 외에는 딴 곳과는 엮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우체국에서 서버 연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체국이라는 외부와 연결이 됐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약간 표현이 불안했는지 잠깐만 확인한다고 해요.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어찌됐든 간에 연결됐다는 거 아니야. 잠깐 연결한, 근데 이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연결되는데 잠깐 했다 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건요. 무슨 뭐 1초 연결하는 거랑 1분 연결하는 거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한 번 연결하면 끝난 거예요. 한 번 연결해서 둘이 서버가 공유되는 순간 이미 그때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실이라는 건 우체국이지 않습니까? 우체국과 선관위가 연결됐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충격을 주는 건데 이게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기사를 보면 항상 앞부분에 요약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약 내용이 더 웃겨요. 회송봉투의 바코드는 그러려냐겠는데 사전투표자의 주소와 성명 확인을 한다 라고 합니다. 왜 성명과 확인을 우체국에서 확인 절차를 굳이 거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 민경우 의원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 QR코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예.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뭐 기록이 된다. 뭐 개인정보가 어떻게 뭐 된다.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확인한 과정에서 사전투표자의 주소와 성명 확인을 위해서 서버와 연결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전투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확인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잠시 연결된다. 확인만 하고 바로 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생각해도 선관위 서버와 자기들이 연결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걸 의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자기들이 떳떳하다면은 잠깐만 연결된다. 확인하고 바로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기들이 봐도 선관위와 뭔가 자기들이 이게 커넥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잠깐 확인, 그리고 확인하고 바로 끊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결국 그동안 선관위 외에는 서버와 연결되는 것이 없다. 우리는 선관위는 선관위끼리만 공유를 하지 다른 곳과는 전혀 연결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선통신 이런 거 택도 없다. 왜? 무선통신이란 거는 결국 외부와 연결되고 해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킹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만의 망을 써. 다른 곳과는 엮이지 않아. 인터넷 이런 거랑 엮이지 않아. 라고 주장해왔던 건데 우체국 확인 절차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이라는 외부와 연결이 됐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죠. 아니 자기들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전혀 없다더니 외부망이 엮였네? 외부랑 서버가 됐네? 그러면은 확인 절차하는 과정에서 혹시 뭔가 조작된 프로그램이 끼어들었을지 혹은 해킹이 되었을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을 막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명했는데 그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망과 분리된 망을 사용한다. 우린 딴 거랑 엮여 있지 않다. 라고 말했던 말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발언했던 면면들 보면은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투개표 과정에서 폐쇄망을 쓴다. 이런 말들을 해요. 따라서 만약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될 경우에 선관위가 이렇게 해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투개표 과정에서 내부망을 쓴댔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다고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소리인 겁니다. 왜? 사전투표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QR코드 그리고 통신망 의혹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전투표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투표할 때의 과정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의 과정 그리고 개표하기까지의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개표 당일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절차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내부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게 신뢰가 되는 건데 벌써 보세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확인 절차하는데 우체국이랑 선관위 간의 서버 연결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동안 선관위가 말했던 우리는 내부망만 쓴다는 말과 지금 벌써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유언비어 퍼뜨리고 국민들이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말이 부정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고요.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QR코드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기에서 QR코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선관위가 말했어요. QR코드에다가 혹시 뭘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의혹 제기했을 때 뭔 소리야? 분류기는 QR코드랑 아무 상관없어. QR코드 인식하는 장치가 분류기는 없어. 라고 말했었는데 민경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제보에 따르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분류기에 들어있다. 그럼 이건 역시도 선관위의 기존의 주장과 배치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이 한 말을 부정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부망을 쓴다고 했지만은 우체국에서 서버 연결이 일어났고 QR코드 센서 없다고 했지만은 센서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는 거고요. 지금 구리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달려가셨는데 확인하자고 사진 찍자고 하면 지금 사진 막고 있고 이런 모습들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다면 입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는지 왜 망설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민경우 의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모금한 금액들 국회의원들이 당사자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경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도 개인 돈으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금 활동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요. 사기꾼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경우 의원 20명 다 지금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개인적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모금한 돈 준다. 선거법 위반,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동균 기자와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NYL님, 아우,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번 영상 지금 민경욱 의원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려드리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성북구죠. 성북구에 쓰여진 투표 분류기, 개표 분류기에 보면은 옆에 컴퓨터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노트북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산망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성북구라고 선택을 했죠. 기초 코드가 이미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해가지고 성북구를 딱 누르면요. 이미 저장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저장받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네 해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초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등록하는 거. 바로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민경욱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의 무결성, 이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코드를 내려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없다고 점검을 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운로드 받기 전에 무결성이 없다고 점검을 받은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외부의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을 깐 이후에 검사를 해야지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하자면 바이러스 검사를 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새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통신망 얘기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단순히 뭐 딴 데랑 인터넷 되는 거 아니야? 딴 데랑 와이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라 해킹이 취약하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우리는 내부에 폐쇄망만 쓴다. 다른 외부랑은 연관이 없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냐면은 우리는 외부랑 엮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킹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킹 의혹, 뭐 조작 의혹 이런 거 얘기할 때 조작할 리가 없어. 해킹할 리가 없어. 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통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다운로드하는 뭔가 영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석연치 않을 수밖에 없는 뭔가 외부랑 연결이 닿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킹하는데 해킹의 주체는 다양하죠. 그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중국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선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틈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분류할 때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이송할 때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아무 문제 없다던 통신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점점 의혹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선관위까지 달려가는 그런 실정에 이른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또 이 선거에 중국 공산당 연루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뭐 양정철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퍼뜨리지 마세요. 그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들. 잘못 퍼뜨렸다 나중에 또 심각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살했다 이건 괜찮아요. 예, 죽었다. 근데 양정철이 어디서 죽었다 이러면요, 그거 진짜 가짜 뉴스고 악의적인 뉴스고,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김정은이 안보와 관련돼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정철 얘기를 말이죠, 자기네 이득에 의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선거 중국 공안과 공산당과 연루됐다 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이 어젯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선거 부정엔 당성 강한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습니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경욱 의원이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보를 받고 그걸 검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하나 다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중국과의 커넥션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실과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곧 이거에 대해서 밝힐 거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도망갈 틈이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온 건 아닌가 요즘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자살했다 이렇게 막 댓글에다 올리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가짜 뉴스잖아,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아니, 솔직히 양정철이 뭐 해외로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도피했다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글을 남기시는 분 자체가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하는데, 자,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부정선거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꼭 함께 해줘야지만이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 수가 늘 앞장설 거고요. 저희가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예, 불이도 달려가니까 자꾸 댓글에다가 막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일부 분탕 치는 사람들이 있어. 뭐만 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와 갖고, 어디 돈 좀 내세요, 돈 좀 내세요. 뭐,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라 기각되는데 지금 돈 내라고 막 선동해 갖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 스티커 배포하는 거, 이거는 순수한 목적이지만, 예. 당사자가 선거를 치르고 당사자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모아서 줄게요. 이게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신한수가 누누이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동꾼들한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일부는 모금액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사용처를 공개를 안 한다고. 조심하라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요거 좀 올려주세요. 네네. 또 지금 민경욱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리 상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바로 구리로 넘어가서 현장의 상황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현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상황이며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인간띠를 이어서 구리시 선관위가 해당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중계팀이 구리